결혼식 3일 전이었어요. 저는 예비 신랑의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객 300명에게 이미 청첩장을 돌린 상태였어요. 웨딩드레스도 맞춤 완료였고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도 예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결혼식 당일 하객들 앞에서 상상도 못할 행동을 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저는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죠.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었고 명절 때마다 부모님의 한숨 섞인 눈빛이 부담스러웠어요. 언제 결혼할 건이라는 질문이 명절 인사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의 소개로 그를 만났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볼 때 눈빛이 따뜻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뵙는데 왜 이렇게 편하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매일 퇴근 후에 전화 통화를 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3개월 만에 연인이 되었고 1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는 항상 다정했어요. 제 생일에는 손편지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선물했고 힘든 날에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프로포즈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받았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 케이스를 열며 말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행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 피팅, 스튜디오 촬영, 예물 쇼핑까지 매 주말이 전쟁 같았어요. 퇴근 후에도 카탈로그를 보며 하나하나 결정해야 했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는 설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그는 점점 핸드폰을 예민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핸드폰을 아무렇지 않게 맡기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이 울려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꼭 핸드폰을 들고 갔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바쁜 회사 일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의심하기가 두려웠어요. 결혼 한 달 전에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났어요.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라며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부모님도 우리 딸도 아직 어려요.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이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어요.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예물과 혼수는 여자 쪽에서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좀 보태주시기로 했는데 신혼집 명의는 공동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 부모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전이니까 다들 참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에게 물었어요. 갑자기 왜 공동 명의 얘기를 꺼낸 거야?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어. 대출도 좀 받았고 저는 속으로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받았는데? 약 5천만 원 정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결혼하면 둘이 함께 갚아나가면 되지. 힘든 건 나눠서 지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또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은 결혼식 3일 전에 현실이 되었어요. 결혼식 3일 전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의 집에서 마지막 준비물들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어요.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별거 아닐 거야. 그런데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와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행지처럼 보이는 곳에서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어요. 2달 전이었어요. 제가 야근하느라 주말에 못 만난다고 했던 그 주말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읽었어요. 그녀는 결혼 언제 해라고 물었고, 그는 조금만 기다려라고 대답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때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제 표정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왜 보고 있어?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수진이가 누구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결혼식이 3일 남았는데?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 흔들렸던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가지 마. 결혼식은 어떻게? 하객들한테 뭐라고 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밤거리를 걸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지만 참으셨어요. 결혼 취소하자. 그런 놈한테 우리 딸 줄 수 없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다시 눈물이 터졌어요. 결혼식 전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도망가듯 결혼을 취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당당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갔어요. 하객 300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도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어요.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오늘 이 결혼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3일 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합니다. 식장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위약금으로 수백만 원을 물었어요. 3년의 시간과 수많은 추억을 잃었어요. 하지만 거짓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서 잠들지 않아도 돼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요즘 많이 힘들어한대. 저는 대답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으니까. 언젠가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조건이나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결혼식 날 제가 한 행동이 무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저 자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